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서울시와 용산 대통령실을 동시에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명태균이 대놓고 오세훈 너는 무조건 1심에서 시장직 박타령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저격한 소름 돋는 SNS 글의 실체가 드디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이 사태의 진짜 핵심,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 유죄 판결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단숨에 유죄 취지로 뒤집어 엎고 파기환송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숨줄을 어떻게 단숨에 끊어놓을지, 그 소름 끼치는 법리적 배후 분석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대참사의 서막을 공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았던 선고 형량을 비교해 볼 때 오세훈 시장도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유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혐의가 그거죠. 명태균 씨한테 2021년 그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받고서 돈 주세요 하니까 이제 대납시켰다.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이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유죄 가능성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100만 원 넘게 받을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법원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선고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눈치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네. 원래는 안 되죠. 근데 눈치를 본다는 건가요? 예, 많이 보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고. 그렇죠. 아, 이재명 전 대표도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봤습니까? 다 기소해 버리던데. 정말 되게 뼈 아픈 얘기네요. 참, 예. 근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김건희 윤석열 씨와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좀 사건들이 좀 동일한 범죄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네. 명. 근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 2심이 무죄가 났고 내일 모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네. 지금 이건데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사건과 비교해 보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은 훨씬 더 클리어하고 깨끗해요. 간단해. 판단이 쉬워요. 네. 일단 돈이 오갔고요. 오가서 3,300. 예, 그리고 말을 들었다는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요. 예.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예. 사실 저는 그걸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그리고 3,300. 예. 전 이 두 개로 전 끝났다고 딱 떨어진다. 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판결이 매우 심플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100만 원 이하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상해요. 지금 네. 모양이. 근데 댓글창에 혹시 예. 99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검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99만 원 세트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 사건의 내용이나 쟁점을 아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유죄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내기가 더 힘든 사건이에요. 더 힘들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고 간 금액이 있기 그리고 이거는 때문에. 뭐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예. 그리고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판사가 아마 그 자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거의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뻔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도 당선되잖아요. 추경호처럼. 그러니까 저는 네. 대구에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가 대구에서 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추경호 시장이 지금 가자마자 한 일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박근혜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구의 그 홍준표 그 전 시장 그 흔적 지우기, 그러니까 컬러풀 대구라고 바꿨던 그 네. 캐치프레이즈를 전부 다 바꾸느라고 다시 또 그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적 상식이 통용되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더라. 예외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지금 뭐 구속되어 있긴 한데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한마디 SNS에 했잖아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본인도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 이게 과연 글을 남겼습니다. 예언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씨 경우에도 24일 날 대법원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일을 좀 옮겨주시오라고 특검에서 요구했더니 딱 네. 8일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한 넉넉하게 한 달 정도를 했으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말미를 두고 한 것은 어떤 대법원이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결론을 바꿀 리는 없는 거죠. 만약에 결론을 본인이 뭔가 대법원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게 절차가 굉장히 뭐 보고서하고 어쩌고 주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결론은 이제 뭐 바꾸고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예. 뭐 디테일 정도 조정을 한다 정도 의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정말 일반 사건도 그렇고 힘들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김건희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이 사건 관련돼서는 취임식에 오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냥 제 의견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가 나오는 1심 결과를 보고 이인관 재판장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이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김건희, 윤석열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떠나서 네. 법리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문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윤석열, 명태균 씨 그 유죄 판결을 읽어봤는데 또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법률 감수성이 좀 낮았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 정치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근본 전제로 판결문을 썼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 내용이 수긍이 좀 됐고 이게 만약에 그 유죄로 확정이 되는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는 판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정치 활동은 훨씬 더 힘들고 반면에 국민들은 훨씬 더 깨끗해진 정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그래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전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혐의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수준이 아닙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조사를 요구했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와 언론계가 경악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 유죄 판결이라는 거대한 선례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오세훈 시장은 무조건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 서울시장직을 잃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하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오세훈 시장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폭탄급 유죄 판결의 불씨가 도대체 어떻게 용산의 김건희 여사에게로 번져가고 있는 걸까요? 대법원 선고 직전 대법원이 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고 극도의 고심에 빠졌는지 전 법무부 감찰관이 폭로하는 소름 돋는 법리적 전말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네.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네. 이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았는지입니다. 네. 이 둘째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이 사전에 알았거나 용인했는지입니다. 이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네. 이 재판부가 명 씨의 법정 증언과 당사자들의 만남, 통화, 송금 흐름을 하나로 합의로 볼지 아니면 계약서나
전달 자료가 없다는 오 시장 측 반박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명태균 씨 측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정도가 아니라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조사를 직접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증언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 측은 어떤 근거로 좀 반박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명 씨 주장의 핵심은 이른바 이기는 조사 발언입니다. 네.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에서 특검이 오 시장이 전화로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지 묻자 명 씨는 그렇다고 답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같은 법정에서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표본 2,000개 규모의 여론조사 비용을 물었고 자신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이후에는 강 전 부시장과 조사 실무를 협의하고 결과도 전달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 의뢰였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조사 문항과 표본을 협의한 자료, 결과 전달과 피드백 흔적이 남아야 하지만 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는 명 씨가 주장하는 의뢰 시점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핵심적으로 쟁점으로 이제 3,300만 원의 정화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돈은 김한정 씨가 이 오세훈 시장의 계좌가 아니라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를 오세훈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한 이유,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3,300만 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네. 이 형식상으로는 김 씨가 강 씨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돈이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 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이 돈이 오 시장 계좌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오 시장을 위한 제3자 정치자금 기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이 명 씨도 법정에서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네. 상의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비용은 김 씨가 지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송금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 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김 씨를 속인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재판부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교감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네. 검사장님, 최근에 이제 정치불법 명태균 네. 씨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네. 유죄를 좀 인정했잖아요. 이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십니까? 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사자들이 전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정황 증거라던가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오세훈 시장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이 무상 여론조사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오세훈 시장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인정의 핵심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연결시키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법원에서도 아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감찰관님 말씀대로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이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에 이번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과거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앞서도 감찰관님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이게 명태균 씨의 진술이 조금 엇갈린 상황에서 네네.
재판부가 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좀 어떻게 좀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을 뭐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명태균 씨 진술은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과장 정도는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인 뼈대라던가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본인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김건희 씨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진술들이 그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그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설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넘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전혀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무언가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피고인이 지위가 상당히 좀 앞으로도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워낙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관님 말씀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명태균 씨가 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무엇이든 간에 지난번에 윤석열 씨 사건의 경우에는 공천이라던가 네. 김영선 의원 공천이라던가 뭔가 이권에 개입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 평소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그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오세훈 시장의 역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말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관여했으며 그 비용이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의 끝에 지급된 것인지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예, 특검은 선고를 앞두고 최근에 윤석열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 시장의 경우 이번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시장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좀 봅니까? 네, 이 특검은 지난 16일 윤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문과 이를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연락과 조사 과정, 결과 전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네. 다만 윤 씨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구조이고 이 오 시장 사건은 김 씨가 비용을 부담한 제3자 대납 구조입니다. 별도 재판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재판부가 정황 증거나 암묵적 합의를 판단해 참고할 자료인 셈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시장직을 즉시 잃는 거는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에서 퇴직하고 이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고는 법적 결론의 시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사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네네. 또 한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도 네. 이번 여론조사 1심에서 윤석열 씨 1심 판결을 유죄한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 24일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고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앞서 이제 윤석열 씨의 여론조사 1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게 좀 김건희 씨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소한 조금 전에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 기자님께서 워낙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김건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한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한 결론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이진관 부장이 인정한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그 다른 재판부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번 무죄 선고 과정에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그 1심과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보았던, 그러나 그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인정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인정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대법원에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지난번 그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런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판결의 선고를 조금 뒤로 미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박탈 위기와 김건희의 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밀히 짚어봤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 거대한 여론조사 조작과 대납 의혹은 단순한 선거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전대미문의 헌정 유린 사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와 재판을 미루던 사법부도 이미 명백하게 내려진 유죄 판결에 일관된 법리 앞에서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감시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진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진실을 만천하에 밝히는 가장 강력한 횃불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예의한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